U.S. President Donald Trump is firing back. When it comes to a time when our country can't make aluminum and steel, you almost don't have much of a country. 준비하세요. 워싱턴에서 방금 나온 소식이 여러분이 운전하는 자동차 가격, 슈퍼마켓에서 사는 탄산음료 캔 가격, 심지어 여러분 도시에서 건설이 시작되는 프로젝트의 가치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에서 50%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이미 미국 전역의 공장, 항구 시장에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자리가 지켜질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그리고 결국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디트로이트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수입하는 강판과 알루미늄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재료들은 매일 트럭, 선박, 기차를 통해 국경을 넘나든다. 관세가 2배로 인상되면 각 부품, 각 나사, 각 자동차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한때 미국 철강의 상징이었던 피츠버그에서는 일부 노동자들이 이 조치를 환영했다. 일부 노조에게는 용광로를 재가동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며 수년간 한계까지 가동해 온 공장을 다시 가동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노조 대표는 비버 카운티나 매니스 센트의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열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은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설비 가동 능력은 미미합니다.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는 데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강철은 어디서 조달할까요? 국가의 반대편인 시애틀에서는 당장 우려가 제기됩니다. 항공업계의 거인 보잉은 수십 년간 캐나다에서 생산된 특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항공기 안전에 필수적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들이다. 갑자기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기체 납품 지연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항공 공급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텍사스에서는 건설업계가 이미 손실을 계산 중이다. 건물과 교량을 지탱하는 각 금속 부품, 철근, 보의 비용이 급등할 전망이다. 달라스와 휴스턴 기업들은 중단된 프로젝트, 보류된 계약,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모든 건물, 모든 교량, 모든 도로가 하룻밤 사이에 더 비싸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여파는 수백만 미국인의 일상에도 미친다. 알루미늄은 탄산음료 캔, 맥주, 가전제품, 컴퓨터에 사용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이 타격을 입는다. 월스트리트에서는 US 스틸과 알코아의 주가가 국내 생산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 제조업체와 건설사들은 비용 증가와 마진 압박 우려로 주가가 폭락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경고한다. 캐나다가 2018년처럼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혼란이 더욱 확산되어 농민, 수출업체, 심지어 식품 생산자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국경 지역인 뉴욕주의 버펄로,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들은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수십 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국경 이동은 거의 국내 운송처럼 취급되어 왔다. 이는 공장 전체를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었다. 이제 새로운 관세 장벽으로 인해 이 흐름이 둔화될 수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일자리 감소다. 에너지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휴스턴에서는 이미 높은 금리와 비용에 시달리는 석유 가스 기업들이 또 다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송유관과 정유소에 사용되는 캐나다산 강관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전체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주권 행사로 정당화한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민족주의와 도전적인 어조를 섞어 말했다. 그는 미국 일자리 보호와 산업 부흥을 약속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과거 유사한 관세가 캐나다와 유럽연합 EU의 강력한 보복을 초래했음을 상기시킨다.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농부들은 대두 수출이 중단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오토바이 제조업체와 법원 증류소도 직격탄을 맞았다. 역사가 반복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예상된다. 오타와 당국은 표적화된 조치로 맞대응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에는 켄터키산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위스콘신산 유제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품이 타깃이었다. 이번에는 미시간과 텍사스 공장의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 코발트 등 전략적 광물도 포함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갈림길에 서 있다. 내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적인 보복을 요구하며 미국의 전략적 부문에 정면으로 타격을 가할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각 구성원들은 직접적인 반격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더욱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오타와의 이러한 정치적 긴장은 딜레마를 드러낸다. 똑같이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한편 가속화된 다각화의 명확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대륙 경계를 넘어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따르면 캐나다 기업들은 이미 유럽 철강업체와 건설사들의 장기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미국으로 향하던 생산량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 기업인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다. 캐나다가 남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몬테레이와 베라크루스의 공장들은 확장 계획을 시작하고 있다. 기대는 취소된 계약을 차지하고 미국 산업계의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편에는 불안한 세부 사항이 있다. 멕시코가 대체 공급자로 성장할수록 에너지, 농업, 심지어 이민에 관한 향후 협상에서 압박이 커질 것이다. 이른바 무역전쟁의 도미노 효과다. 지구 반대편 베이징에서는 당국이 모든 세부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에게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은 전략적 기회로 보인다. 캐나다가 수출을 아시아로 전환한다면 베이징은 선호 파트너로 나서 장기 금속 공급 계약을 체결해 1대1로 이따이루 구상을 강화할 수 있다. 방정식은 명확하다. 미국이 문을 닫는 곳에서 중국은 길을 연다. 유럽연합 EU에서는 브뤼셀이 캐나다산 알루미늄 수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지만 미국이 이를 도발로 해석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이렇게 요약했다. 단기적 이익은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누구도 미국의 다음 관세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산업주 상원 의원들은 이 조치를 국가 주권 수호로 찬양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대표들은 수입 금속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마비 위험을 경고한다. 의회의 이 같은 분열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연대는 가격 인상이나 공장 폐쇄가 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륙 간 무역 안정화를 위해 체결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이 위기에 처했다. 경제 통합을 보호해야 할 협정의 핵심 축 중 하나가 단독으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협정의 신뢰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기업인, 투자자, 정부 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 협정이 여전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 여파는 국방 분야까지 미친다.
미 국방부는 함정, 장갑차, 전투기 등 전략적 프로젝트에 캐나다산 금속을 의존하고 있다. 장기적인 교섭 중단은 납품 지연, 프로그램 차질은 물론 대서양 동맹 외부 공급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캐나다를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닌 공동작전 및 북극 보호에서 필수적인 동맹국으로 보는 군사 전략가들을 우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통화입니다.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는 방대한 무역에 힘입어 수십 년간 나란히 움직여 왔습니다. 금속 무역의 급격한 감소는 이 상관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환율을 기준으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 통화가 평가절하되면 다른 분야의 수출업체들은 경쟁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할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관세가 산업 일자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합니다. 공장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잃을 경우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시위를 부추기고 노조가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펼쳐지는 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신뢰에 대한 시험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수십 년간의 경제 통합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이토록 가까운 두 이웃이 어디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와 G7 동맹국들은 관세 분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전략적 의제가 약화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긴장감이 감돈다. 오타와 워싱턴, 브뤼셀,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큰 결정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곳이 바로 일상이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 초등학교 교사인 수잔의 가족에게 식료 품비는 더 무거워졌다. 예전에는 몇 센트 더 쌌던 탄산음료가 이제 $2를 넘어섰다. 캐나다산 알루미늄으로 만든 캔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이는 연쇄적 영향의 한 예에 불과하다. 50% 관세는 더 이상 워싱턴의 숫자가 아니다. 이로 인해 가정들은 주말에 탄산음료 2상자를 사야 할지 아니면 한 상자로 줄여야 할지 같은 단순한 선택을 제고해야 한다. 공장 현장에서도 그 영향이 느껴진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 기계 조작원은 일자리를 걱정한다. 관리자가 회사가 계약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어요.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교대 근무를 줄일 수도 있다고요. 그는 어린 자녀 둘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불확실성은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이어진다. 이 위기는 이동성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뉴욕에서는 택시 기사들과 앱 기반 차량 서비스 운전자들이 이미 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차량 부품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산 강철로 만들어지는데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인상분은 조만간 승객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다. 달라스에서는 50층짜리 상업용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던 한 건설 현장이 멈춰 있다. 이유는 퀘벡에서 수입하던 강철보가 더 이상 공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책임 엔지니어는 지연되는 주마다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자재 없이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시간제 근로자인 노동자들은 교착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하루의 공사는 연체된 청구서와 늘어나는 빚을 의미한다. 소규모 상인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주류 가게의 주인 존은 진열대를 가리키며 말한다. 국내 맥주 가격이 이미 인상됐어요. 공급업체는 알루미늄 가격 탓이라고 하더군요. 고객들은 불평하지만 손해를 보며 팔 수는 없어요. 그에게 좁은 이익 맞이는 사업의 생존 여부를 가를 수 있다. 또 다른 영향은
정서적 충격이다. 이미 재정적 한계에 처한 가정들은 다음 전기 요금, 냉장고 수리비, 중고차 가격이 갑자기 오를까 두려워한다. 이 영향은 운송 분야에도 미친다. 볼티모어 항구에서는 캐나다산 강판을 실은 선박이 급감했다. 트럭 운전사들은 수시간 동안 화물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주변 경제도 함께 위축됩니다. 트럭 운전사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식당들은 매출 감소가 보고됩니다. 이는 한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이 생계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애틀에서는 의료 장비 교체를 계획 중인 병원들이 예산이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입 장비에는 고순도 알루미늄이 사용됩니다. 저렴한 대안이 없어 병원들은 투자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오래된 장비로 일해야 하며 환자들은 지연을 체감한다. 학교도 이 논의에 합류했다. 가정경제교사들은 고등학생들에게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재계산을 가르친다. 학문적이던 연습이 현실이 된 것이다. 16살 청소년들이 인플레이션이 가족 생활에 미칠 영향을 논한다. 올해 우리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무역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슈퍼마켓, 정비소, 병원, 학교를 가로지르는 변혁을 마주하고 있다. 각 캔, 각 자동차, 각 다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있다. 평범한 가정들이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의 무게를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뢰의 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는 단순한 경제 이웃 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운명의 동반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유대는 협력을 갈등으로 바꾸는 관세로 인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 압박을 견디며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거리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 중서부 도시들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소비자들이 각 가정에 부담이 되는 가격 상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휴스턴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취소된 계약과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화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있다. 일상은 정부 사무실에서 시작된 갈등의 무대가 되었고 이제는 가정과 시장, 도로까지 침투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공개적인 대립 분위기다. 대통령 조치를 국가 주권과 단호함의 증거로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 다른 이들은 이 조치가 경제에 대한 엄청난 위험이며 국가 심장에 설치된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분열은 우리가 단순한 무역 정책을 마주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조치는 또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며 대륙 통합의 수십 년을 훼손할지라도 특정 유권자 계층을 향한 메시지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보도는 결론을 내린다.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는 단순히 보호주의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도 때로는 경쟁자로 변할 수 있는 시대의 상징적 이정표입니다. 세계화가 더 이상 균형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 각 관세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 정치적 선언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려면 당장의 현실을 넘어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의 배경, 그들의 경로, 신념, 권력 구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한 국제 정세를 주도하는 대통령들의 정기를 담은 특별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해당 자료는 본 기사 고정 댓글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 시대를 형성하는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신 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뉴스가 아닌 진행 중인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역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